돈은 쓰기 싫으니까 서포터즈를 만든다, 공모전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방학 때 그냥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상을 받지 않으면 스펙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소상을 못 받으면 쓸 게 없으니까 한 줄 스펙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한 사람들 안내하고 주차 요원을 시키거나 막 짐 옮기는 대외 활동도 있고 소정의 활동비 지급하면 이게 얼마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현타도 많이 오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중독된 것 같아요. 상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의 스펙을 쌓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고 말을 하면 파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엔터테인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는 혜민, 정음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대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20대들 직접 만나서 좀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20대들의 이야기. 지금 어쩌면 대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랑 더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학생들 이야기는 뭐 많이 듣죠. 지금 대학생들의 뇌구조가 어떤지. 뇌구조. 뇌구조.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 특히 지금 사실 여름방학인데 올해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네. 취업을 앞둔 친구들도 신경이 쓰이고 왜냐하면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1학년들 학교도 못 왔는데 1학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학교도 1학기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방학이 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 지금 20대 대학생들의 내구조의 가장 큰 네. 키워드입니다.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대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내 활동이라고 하면은 전공 수업을 듣는 거고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큰 의미로 이제 대학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모두가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뭐 보통 어떤 제품들한테 붙이는 표현을 사람한테 붙이는 게 좀 맞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스펙의 한 영역으로 대외 활동이 한 축이고 그 스펙 중에서는 학점 관리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제 주변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격증 공부하는 거. 토익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고 해외 인턴십도 있고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대외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학교도 어떤 수업을 듣는 거 외에 비교과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비교과도 대학 안에서 하는 대외 활동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요즘 그 학생들도 그걸 쓰잖아요. 교육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자기 학적 기록을 하는 거 네, 말씀. 학적 기록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학교마다. 거기 네. 보면 뭐 유명 인사의 초청 강의를 들었다. 그럼 거기 기록이 다 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경상대도 기록, 그렇죠. 저희 뭐 제가 일하는 곳도 그렇고 그런 기록들을 사실상 뭐 점수화하기도 하고 네. 그 점수가 많은 친구들한테는 장학금도 지급이 되기도 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굉장히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대학 생활의 낭만? 수업 저 안 듣고 싶은데 좀 나갈게요. 이런 그런 게 없고 네네. 수업 듣는 거 외의 시간은 학교 안에서도 각종 뭐 비교과라고 하는 시간들을 쌓아야 되고 그 외에 공모전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생계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봉사단도 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손해보는 경우들 혹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쪽이다 보니까 뭐 갑하고 을이 있다 그러면 을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밖에 없고 간절한 쪽이라서 그 사람들 대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아까 대외 활동 중에 공모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모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체들이 하는 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나 사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특히 방학 때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호흡이 기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 사실 뭐 요즘에는 공모전과 관련된 거를 그런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사이트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획안을 올려서 외국에 보내주는 그런 식의 공모전도 좀 많아서 네. 학생들의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도 하는 거예요? 공모전을 준비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실제 결과물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기업 대 기업의 어떤 네. 전문가의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쉽게 그러니까 활용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그 공모전 참가자였다면 본인은 알잖아요. 아, 이거 내가 이 기업에 제출했던 건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네? 느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겠죠. 특히나 이게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게 워낙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응모를 할 때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많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 제가 공모전을 준비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뭘 할 때 이 저작권이 어떻게 된다는 게 잘 안 나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편집 간사 일을 하고 있는 김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김미연 스크립터가 신문 만드는 일을 했을 때 함께 했던 사이고요. 규동님, 네, 맞아요. 규동님, 윤범, 범동, 정민 씨. 예. 그래서 저희가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약간 이런 주제로 저희 얘기를 나눴는데 대외 활동에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대외 활동. 사실 스펙 하면은 뭐 학점 관리도 있고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정량적으로 점수화가 되니까 정량 지표. 네. 네.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쉬운데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정성 지표. 네, 정성 지표라서 예. 그 자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자기가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찬찬히 쌓아가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세상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끼고 공모전이나 이런 공모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포터즈 뭐 이런 거 계속 했어요. 공모전하고 서포터즈 해보셨네요? 네네. 동아리 선배들 같은 저는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근데 좀 다르네. 창업 동아리 또 했네. 네, 창업 동아리에서는 또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쵸.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사실 학교의 언론사라는 어떤 학생 기자라는 그 활동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스펙 시장에 뛰어드시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한 명 누구 붙잡고 물어봐도 나 이 공모전 해봤어 아니면 뭐 이런 서포터즈 해봤어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돼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직접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싶다. 공모전 하나 내려면은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데부터 이렇게 쭉 PPT까지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의 뭐 길면 한 달도 이제 매일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보상이 좀 덜 한 게 아닌가. 국토부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나갔었을 때 얘기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을 주시는 분의 이름은 커요. 뭐 장관상이라든지 뭐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은 큰데 단편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써서 이제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이제 공모전을 찾아봤는데 근데 밑에 이거의 모든 저작권은 우리 주최 측이 갖는다. 주최 측이 갖는다 해서 잠깐만 이거는 뭐지? 눈에 딱 보였나 보네요. 그죠? 글자 폰트가 한 3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 안내가? 그 뭐 거의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해줬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친구는 약간 과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전이 되게 절실한 친구였어요. 우연찮게 듣게 된 게 그 대상을 받은 학생이 직접 그런 본인의 창작물을 내서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같은 학교 대학원생이 거의 오로지 다 100% 만든 거를 사회부 기사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거의 비리급이죠. 뭐 그런 박사급이나 전문가라면 끼워서 해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구조네요. 지금 현재 공모전의 구조가. 사실 저거를 그 주최 측에서는 모르죠. 누가 했는지도 관심 없고 솔직히 그냥 결과물만 진짜 보니까. 그다음 같은 참가자도 누가 뭘 했는지 모르죠. 지나면은 미화가 많이 되잖아요. 추억으로. 기업들도 이제 이게 나중에 스펙이 되겠지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이렇게 상을 주거나 이런 활동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활동인데 기본적인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그때는 눈치를 못 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모전 관련해서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네. 통일부에서 공모전을 냈는데 통일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냈어요. 근데 상금은 20만 원이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상금도 적은 데다가 네. 뭐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심지어 내가 낸 아이디어를 주최 측에 귀속시킨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된다. 응시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할까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뭐 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통일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걸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엄청나게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보상이 될까? 그리고 그 통일부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느껴도 될까? 이런 마음도 좀 드는데요. 사실 통일부 정도면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정부 부처에서 그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그 돈을 쓰는 거 치고는 상금이 1등이 20만 원이라 그러면 좀 너무 좀 짜다, 짠 것 그러네요. 같고 그러면 사실 이제 학생들의 또 수요가 있으니까 몰리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긴 합니다. 20만 원이면. 네. 이런 아이디어를 네. 기업이나 기관에 귀속시킨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썼을 때 이의 제기를 한다면 원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관의 것으로 봐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공모전에서 출품되는 출품작 역시도 그걸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기속되고요. 공모전 주체에게 저작권이 기속된다는 취지로 그 공모 요강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시정 조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에 해당해서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본 사안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알고도 서명을 하고 아이디어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타이틀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쵸. 도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서로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착취를 당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고 기업들은 이게 자기들이 착취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사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열정페이라는 이런 말들 알면서도 그거를 좀 쉽게 쓰고 서명해서 하라 하고 걔들 낸 거 한번 쓰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욕망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쵸, 있을 그쵸. 거고. 그 안에서 악용의 사유도 나올 네. 수 있는 거고. 또 무슨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많던데 그런 건 뭐죠? 서포터즈는 사실 뭐 제가 느끼는 서포터즈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붉은 악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경쾌하게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을 좀 지지한다 이런 느낌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서포터즈란 말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제 응원단 뭐 이런 건가? 팬클럽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잖아요. 서포터즈들이 많으면. 얘네가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게 20대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 영화제나 네. 뭐 지역에서도 열리는 이렇게 페스티벌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하면 항상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모으더라고요. 생수를 끊임없이 준비해서 날랐다. A4 용지만 계속 정리해서 이동시켰다. 허드렛 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게 좀 많구나. 특히나 특정 행사를 홍보하는 주최 측은 그거를 그냥 아르바이트로 해서 그냥 시급을 주고 일을 시키면 될 텐데 약간 서포터즈로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저는 은행과 관련된 서포터즈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도 하는 친구들 많았고 취업을 앞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은행에 네. 서포터즈 활동을 하더라고요.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 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 서포터즈를 해야 하는데 특정 은행의 어떤 앱 같은 거 깔라고 그러면서 영업을. 본인 아이디를 넣으면 저한테 좀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말 못할 그런 어떤 그 영업에 대한 어떤 것도 주구나. 좀 또 엄심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서포터즈예요 하면 되게 다 해결되는 느낌이 그렇죠. 좀 있어서 만사 형통의 서포터즈. 네.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스킬이 발로고 근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서른점 와다다다다다 대외 활동 많이들 하세요? 요즘? 방학 때 제일 많이 찾아봐요. 약간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한 거리 페스티벌, 창문지기
서포터즈 저작권 지킴이 이 근처에 있는 서포터즈를 거의 다 해봤고 시에서 하는 SNS 홍보? 사실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것밖에 쌓을 수 없으면 짐 옮기는 대외 활동도 있고 포스터 제작, 뭐 스케치 영상 제작, 홍보 뭐 관련된 영상을 다 제작해주고 SNS 관련된 업로드까지 저희가 계정을 직접 개설해줘가지고 했는데 보수가 한 개도 없었고 한 개도 없었고 한 개도 없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는 뭐 하려고 그때 열정페이가 뭔지 와닿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런 거 기획하고 뭐 약간 좋은 일을 시킬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놨다가 막상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 안내하고 주차 요원을 시키거나 뭐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시키겠지 했는데 끝까지 그걸 시키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경우는 뭐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면 그 제품을 자기가 사서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럼 거기까지 좋은데 나중에 상품을 그 상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사히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상품도 팔아주고 그쪽은 재고 남는 거 그냥 내가 처리해주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여기가 지역이잖아요. 저도 지역 출신이에요. 여긴 아니지만 근데 지역에서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저는 10시에 어떤 서울에서 하는 대외 활동이었는데 조차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거기 다 서울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큰 곳에서 하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 다 서울에서 무조건 회의를 참가해야 맞아요. 되고 또 좋은 건 다 서울에 있어서 그리고 발대식 같은 것도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 되잖아요. 하루를 통으로 빼든지. 좀 괜찮은 지원을 해주는 곳에서는 교통비 지원이 되는데 좀 안 좋은 곳에는 교통비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오라고 시간도 말도 안 되게 타지 사람 배려 안 해놓고 아침에 발대식 한다거나 그럼 뭐 전날 밤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식사는 제대로 제공하는 편이에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그냥 배송시켜서 주거나 컵밥 주거나 제일 많이 주는 게 치킨 마요. 치킨 마요. 어느 브랜드인지 알 것 같은데. 티셔츠 제공, 뭐 밥 식사 제공 이런 게 다 적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제공이 안 됐어요. 한 줄 스펙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밥도 못 먹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한 줄이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는 소정의 활동비 제공 그렇게 적혀 있고 막상 가보면 그 활동할 당일 5,000원으로 이제 밥 사 먹으라고 5,000원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정의 활동비 지급하면 이게 얼마일까 궁금해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블로그에 한 활동 이전 기수 사람이 페이가 얼마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는데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최저 한 8만 원부터 최고 한 50 정도까지 좀 차이가 많아서 대체 소정이 얼마인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알바를 쓰기에는 돈은 쓰기 싫으니까 서포터즈를 만든다, 공모전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소모품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이 대외 활동에서 이 정도의 기대치를 해서 내 역량을 이만큼 쌓아서 왔는데 나를 그냥 부품처럼 취급할 때는 좀 현타도 많이 오고 그렇죠. 소정의 활동비라는 말도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소정은 약간 전공불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소정의 활동비. 약간 진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서포터즈를 준비한 입장에서 제가 서포터 지원하는데 소정의 활동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하기가 좀 맞아요. 주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받을까 봐. 소정의 활동비를 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권, 상품권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라디오 사연 보냈을 때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체력과 그런 것들을 제공한 대학생들한테 브랜드 식사권을 주겠다는 거의 그냥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매뉴얼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은 사실 노동이 이제 딱 시작되는 거라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데 서포터즈라고 그거 안 쓰고 그냥 수료장 주고 서포터즈가 가장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서포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갔을 때 아까 그런 노동인지 아니면 체험인지 모를 것들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대외 활동을 과연 노동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서포터즈 하면서 들었던 열정과 정성 이런 것들 이게 과연 노동이라고 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서포터즈가 돈 받아보셨어요, 정민 학생? 안 받아봤어요. 서포터즈는 대외활동 자체 성격이 살짝 기업에서 하는 현직자들의 업무를 살짝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직자는 월급을 받고 저희는 받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월급 받지 네. 않는 그 그냥 사람들은. 회의하는 시간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어떨까. 막상 그렇게 교통비나 이런 식비 그런 기초적인 지원금 안 받았을 땐 이걸 진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나중에 취업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 참을만 해요. 모든 기업들이 뭐 대학생들 이용하고 뭐 싼 값에 쓰고 버리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이런 경험을 쌓는 거가 개인한테 플러스가 되고 다 좋은데 이거는 약간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하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나서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냐면 해야 되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한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하는데 너네 그런 상황을 정놓고서는 해야 되니까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뉴스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사이트 가입되어 있으면 알림이 매일 와요. 매일 시간 와요, 거의. 실제로 가이드 받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뭔가 상이 없는 느낌? 뉴스를 좀 캠페인처럼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MBC 드라마 중에 꼰대 인턴이라고 그런 있었잖아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하는 거. 스펙과 관련된 어떤 노골적인 면접 같은 거?